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65살 3년 전 퇴직한 교사가 문화센터 라인댄스 수업에서 70세 남자를 만나 황혼 로맨스를 시작했지만 그가 개인정보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 의심하던 중 며느리가 찾아와 그 남자가 노년층 상대 사기꾼이며 며느리와 결혼 전 연인이었다고 폭로했고 직접 만나 추궁하자 처음엔 재산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며 가족 반대와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결심한 이선영의 의심과 진실 사이에서 내린 황혼의 선택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영이에요. 올해 65살이에요.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평생 교사로 살았어요. 중학교 국어 교사였죠. 36년 동안 가르쳤어요. 3년 전에 정년 퇴임했어요. 62이었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췌장암이었어요. 55살이었어요. 너무 젊었죠. 결혼 생활은 25년이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준호고 올해 39살이에요. 결혼했어요. 6년 전에요. 며느리 이름은 유진이에요. 35살이에요. 준호는 IT 회사 다녀요. 과장이에요. 유진이는 은행 다녔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그만뒀어요. 지금은 집에서 아이 키워요. 손주가 하나 있어요. 4살 여자아이예요. 이름은 서연이에요. 귀여워요. 저는 혼자 살아요. 10년 동안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요.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외로움에요. 아들 부부는 분당에 살아요. 저는 마포에 살고요. 1시간 거리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봐요. 평소엔 혼자예요. 퇴직 후엔 더 외로웠어요. 학교 다닐 땐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동료 선생님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까요.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간단히 아침 먹고요. 텔레비전 봐요. 점심 먹고요. 낮잠 자고요. 오후엔 산책해요. 1시간 정도요. 저녁 먹고요.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자요. 매일이요. 지루했어요. 정말 지루했어요. 하루 종일 말 안 하는 날도 많았어요. 밤에 누우면요.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가 컸어요. 나는 혼자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랑 웃고 있구나요. 그런 생각하면요. 더 외로웠어요. 그런데요. 6개월 전이었어요. 일부 문화센터 등록. 어느 날이었어요. 신문을 보다가요. 광고를 봤어요. 마포 문화센터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여러 강좌가 있었어요. 도자기, 서예, 요가, 라인댄스. 라인댄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몸도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고 생각했어요.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라인댄스 초급반 신청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름이랑 연락처 알려주세요. 라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선영이요. 전화번호는 라고 말했습니다. 신청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에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월요일이 됐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편한 운동복이요. 문화센터로 갔어요. 15분 일찍 도착했어요. 교실을 찾았어요. 3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다들 나이가 있어 보였어요. 60대에서 70대요.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씩 사람들이 모였어요. 총 15명 정도 됐어요. 여자가 12, 남자가 3이었어요. 정각 2시가 됐어요.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 댄스 강사 김민지입니다. 라고 자기소개했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2부 첫 수업. 첫 수업은 기본 동작이었어요. 스텝을 배웠어요. 앞으로 4걸음, 뒤로 4걸음, 옆으로 4걸음. 간단했어요. 하지만 음악에 맞춰 하려니까요. 어려웠어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1시간 반 수업이었어요. 끝나고 나니까요. 땀이 났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오랜만에 운동한 것 같았어요. 교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첫 수업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돌아봤어요. 한 남자였어요. 70대 정도로 보였어요. 키는 170cm 정도요. 깔끔하게 다린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검은 바지에 구두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요. 머리는 백발이었지만 단정했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재밌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집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같이 탔어요. 1층에서 내렸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남자가 또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근처에 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이 동네 살아요. 10년 넘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근처 살아요. 5년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기 카페 있는데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카페로 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주문했어요. 저는 이선영이에요. 라고 자기소개했습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3부 커피 한 잔.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도윤 씨는 어떤 일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역회사 다녔어요. 5년 전에 퇴직했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교사였어요. 3년 전에 정년 퇴임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교사요? 어떤 과목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국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국어요? 저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장르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설이요. 한국 소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조정래 선생님 토지는 읽어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읽어야지 하면서 못 읽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라고 추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편했어요. 시간이 되어서 일어났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오면서요.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얘기했네. 4부 계속되는 만남. 다음 주 월요일이 됐어요. 문화센터에 갔어요. 도윤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선영 씨라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업을 들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재밌었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오늘도 커피 한잔 할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카페로 갔어요. 지난주랑 같은 곳이요. 주문하고 앉았어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토지 읽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요?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재밌어요. 밤새 읽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좋죠 라고 말했습니다. 다 읽으면 다른 것도 추천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도 1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다음 주도 만났어요. 그 다음 주도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수업 끝나면 항상 커피 마셨어요. 가끔은 산책도 했고요. 오후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선영 씨, 오늘은 좀 특별한데 가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디요? 라고 물었습니다. 북카페요.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20분 정도 갔어요. 홍대 근처였어요. 작은 북카페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늑했어요. 책이 가득했고요. 조명이 따뜻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주문했어요. 책을 보면서 차를 마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선영 씨라고 도윤 씨가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 선영 씨 더 알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뭘 알고 싶으신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족 이야기요. 혼자 사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조금은요. 도윤 씨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이혼했어요. 15년 전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연락 안 해요. 제가 잘못해서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랬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3시간 정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올 때요. 도윤 씨가 택시비를 냈어요.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라고 말했지만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라고 고집했습니다. 집 앞에서 내렸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6부 이상한 점들.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선영 씨 혼자 사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10년 넘게 혼자 살았는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요. 혹시 집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가끔 들러드릴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순간 이상했어요. 비밀번호까지. 아직은. 그건 좀 라고 거절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죄송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다음 주였어요. 도윤 씨가 또 말했어요. 선영 씨, 혹시 건강보험 자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약이 겹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건강보험 자료를? 아직은 괜찮아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일주일 후였어요. 산책하다가 제가 말했어요. 요즘 어지러워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물었어요. 전에 어떤 병 앓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냥 노화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부정맥 같은 거 있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부정맥을 어떻게 알지? 작년에 한 번 있었는데.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미소 지었어요. 어딘가 어색한 미소였어요. 나 알아야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요. 잠이 안 왔어요. 어떻게 부정맥을 알았지? 나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아니다. 며느리한테 말했었어. 작년에 응급실 갔을 때요. 근데 도윤 씨가 어떻게? 7부 의심의 시작.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유진아? 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너 혹시 작년에 내가 부정맥으로 응급실 간 거 누구한테 말한 적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유진이도 말 안 했다는데. 그럼 도윤 씨가 어떻게 알았지? 불안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월요일 수업날이었어요. 문화센터에 갔어요. 도윤 씨가 있었어요. 선영 씨라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업을 들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도윤 씨가 신경 쓰였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오늘 커피 마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먼저 갈게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도윤 씨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윤 씨를 계속 만나도 될까? 뭔가 이상한데. 8부 며느리의 방문. 사흘 후였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 유진이었어요. 유진아? 왜 왔어? 전화도 안 하고 라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들어와 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거실로 갔어요. 앉았어요. 유진이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요. 어머님, 혹시 요즘 누구 만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왜 물어?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분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남자분이랑 자주 다니신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누구한테 들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이 김도윤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알지? 너,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유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 사람 절대 만나시면 안 돼요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왜?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구부 충격적인 진실. 어머님, 그 사람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유명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하다고?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습니다. 노년층 상대로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 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가요. 문화센터나 공원에서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친해지면 개인정보를 캐내요. 집 주소, 재산, 건강 상태 같은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다음엔 돈을 빌린다거나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라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늑했어요. 책이 가득했고요. 조명이 따뜻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주문했어요. 책을 보면서 차를 마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선영 씨라고 도윤 씨가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 선영 씨 더 알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뭘 알고 싶으신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족 이야기요. 혼자 사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조금은요. 도윤 씨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이혼했어요. 15년 전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연락 안 해요. 제가 잘못해서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랬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3시간 정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올 때요. 도윤 씨가 택시비를 냈어요.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라고 말했지만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라고 고집했습니다. 집 앞에서 내렸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6부 이상한 점들.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선영 씨, 혼자 사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10년 넘게 혼자 살았는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요. 혹시 집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가끔 들러드릴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순간 이상했어요. 비밀번호까지. 아직은. 그건 좀 라고 거절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죄송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다음 주였어요. 도윤 씨가 또 말했어요. 선영 씨, 혹시 건강보험 자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약이 겹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건강보험 자료를? 아직은 괜찮아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일주일 후였어요. 산책하다가 제가 말했어요. 요즘 어지러워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물었어요. 전에 어떤 병 앓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냥 노화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부정맥 같은 거 있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부정맥을 어떻게 알지? 작년에 한 번 있었는데.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미소 지었어요. 어딘가 어색한 미소였어요. 나 알아야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요. 잠이 안 왔어요. 어떻게 부정맥을 알았지? 나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아니다. 며느리한테 말했었어. 작년에 응급실 갔을 때요. 근데 도윤 씨가 어떻게? 7부 의심의 시작.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유진아? 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너 혹시 작년에 내가 부정맥으로 응급실 간 거 누구한테 말한 적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유진이도 말 안 했다는데. 그럼 도윤 씨가 어떻게 알았지? 불안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월요일 수업날이었어요. 문화센터에 갔어요. 도윤 씨가 있었어요. 선영 씨라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업을 들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도윤 씨가 신경 쓰였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오늘 커피 마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먼저 갈게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도윤 씨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윤 씨를 계속 만나도 될까? 뭔가 이상한데. 8부 며느리의 방문. 사흘 후였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 유진이었어요. 유진아, 왜 왔어? 전화도 안 하고 라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들어와 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거실로 갔어요. 앉았어요. 유진이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요. 어머님, 혹시 요즘 누구 만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왜 물어?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분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남자분이랑 자주 다니신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누구한테 들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이 김도윤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알지? 너,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유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 사람 절대 만나시면 안 돼요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왜?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구부 충격적인 진실. 어머님, 그 사람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유명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하다고?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습니다. 노년층 상대로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 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가요. 문화센터나 공원에서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친해지면 개인정보를 캐내요. 집 주소, 재산, 건강 상태 같은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다음엔 돈을 빌린다거나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라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돼. 도윤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라고 부정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근데 라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일할 때요.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본 고객이 3명이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중 한 분은 2천만 원을 사기당했고요. 다른 분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게 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라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라고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잠깐 만난 적 있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10부 더 큰 충격. 유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말씀드리기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설명해봐. 무슨 소리인지 라고 다그쳤습니다. 유진이가 눈물을 닦고 얘기했어요. 제가 은행에 입사하고 1년쯤 됐을 때였어요. 26살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그때 김도윤 씨가 은행에 자주 왔어요. 고객이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한 고객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났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들도 여러 명 만나고 있었다는 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들?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다 저처럼 젊은 여자 직원들이었어요. 은행원, 증권사 직원, 보험사 직원. 라고 말했습니다. 왜? 라고 물었습니다. 정보를 빼내려고요. 고객 정보나 투자 정보 같은 거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는 그걸 알고 바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회사에도 보고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은행 출입이 금지됐어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계속 비슷한 짓을 했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타겟을 바꿨대요. 젊은 여자가 아니라 노년층으로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라고 물었습니다. 더 쉬우니까요. 외로운 노년층은 친절하게 대하면 쉽게 믿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11부 분노와 배신감.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라고 유진이가 불렀습니다. 도윤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라고 유진이도 소리쳤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소파에요. 울었어요. 유진이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라고 사과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유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개인정보는요? 통장 계좌나 집 비밀번호 같은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런 건 안 알려줬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제발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알았어. 안 만날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유진이는 1시간 더 있다가 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밤이 됐어요.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도윤 씨가요. 정말 날 속인 건가? 모든 게 거짓이었나? 12부 도윤의 연락.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윤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선영 씨, 요즘 연락이 없으시네요. 괜찮으세요?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나요. 문자를 보니까요. 화가 났어요. 답장 안 했어요.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오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저녁에 또 문자가 왔어요. 선영 씨,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화면을 껐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계속 연락이 왔지만요. 무시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도윤 씨였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선영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왔어요? 라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걱정은요. 그냥 가세요. 라고 말하고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도윤 씨가 문을 잡았어요. 선영 씨,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들어왔어요. 13부 되면 거실로 갔어요.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선영 씨, 무슨 일이에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한테 왜 접근한 거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윤 씨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당황했습니다. 노년층 상대로 사기치신다며요? 라고 따졌습니다. 도윤 씨가 얼어붙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며느리요. 당신 기억하시죠? 유진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오래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선영 씨, 말할 게 있습니다 라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천천히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14부 도윤의 고백. 선영 씨,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계속요 라고 재촉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접근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볍게?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재산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문화센터 등록 명단이요. 주소를 보면 대략 알 수 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접근한 거예요? 라고 따졌습니다. 네. 처음엔 그랬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도윤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선영 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진심이에요.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선영 씨를 사랑합니다 라고 울먹였습니다. 사랑? 라고 비웃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선영 씨는 따뜻하고 순수하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사기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고요? 라고 따졌습니다. 네, 포기했어요. 선영 씨한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돈도 안 빌렸고 개인정보도 안 물어봤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어봤죠. 집 비밀번호, 건강보험 자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건 정말 걱정돼서 라고 변명했습니다. 거짓말 라고 외쳤습니다. 15부 진실 혹은 거짓. 도윤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요. 선영 씨,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 진짜 선영 씨 사랑해요. 제 인생에 이렇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한 적 없어요 라고 울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도윤 씨가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았어요. 선영 씨, 제가 과거에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사기도 쳤고 사람들한테 상처도 줬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들었어요. 하지만 선영 씨는 달라요. 선영 씨를 만나면서 제가 변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변했다고요? 라고 비웃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싶었어요. 속이지 않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속였잖아요. 처음 접근한 이유를요 라고 따졌습니다.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진심입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영 씨 라고 불렀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도윤 씨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췄어요. 돌아섰어요. 선영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선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요. 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어요.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16부 혼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문화센터도 안 갔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유진이한테 들었어. 괜찮아?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남자 다시는 만나지 마. 위험해 라고 경고했습니다. 알았어. 안 만날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유진이도 전화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한테 연락 온 거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없어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매일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읽지 않았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집에만 있었어요.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도윤 씨가 그리웠어요. 사기꾼이라지만 나한텐 정말 잘해줬는데 혹시 진짜 진심이었을까? 3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17부 친구의 조언. 친구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숙아, 나 상담 좀 할 게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만나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만났어요. 카페에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어요. 도윤 씨 얘기를요. 미숙이는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선영아, 복잡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그 남자 보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보고 싶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만나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과거에 그랬을 거야.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라고 물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직접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나봐. 그리고 확실하게 물어봐. 진심인지 아닌지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18부 다시 만남. 집으로 돌아와서요.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만나볼까? 아니면 이대로 끝낼까? 밤이 됐어요. 결심했어요. 한 번만 더 만나보자.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하자.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윤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공원 벤치에서 만나요. 10분 후에 답장이 왔어요. 네. 꼭 갈게요. 고맙습니다. 오후 3시가 됐어요. 여의도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5분쯤 기다렸어요. 도윤 씨가 왔어요. 선영 씨. 라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 씨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든 물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진심이에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네. 진심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처음엔 재산 때문에 접근했잖아요 라고 따졌습니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요? 라고 물었습니다. 19부 도윤의 진심. 도윤 씨가 천천히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선영 씨, 제 과거를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저는 1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그때부터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특히 여자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된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그동안 여러 사람을 속였어요. 돈도 빌렸고요. 사기도 쳤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들었어요. 하지만 선영 씨는 달랐어요. 선영 씨를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의심하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싶었어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도윤 씨 라고 불렀습니다. 선영 씨, 저 변할게요. 아니, 이미 변했어요. 선영 씨 덕분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제 인생을 걸고 맹세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부 선택. 한참을 생각했어요. 믿어도 될까? 혹시 또 속는 건 아닐까? 하지만요. 도윤 씨 눈을 봤어요. 진심이 보였어요. 도윤 씨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도윤 씨가 보고 싶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도윤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화도 났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을 빼냈어요. 도윤 씨 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이는 건 싫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완전히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저를 봤어요. 원하시면 다시 차 한 잔은 할 수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천천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선영 씨. 라고 울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절대 안 할게요. 약속합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 도윤 씨와 다시 만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요. 카페에서 차 마시고요. 가끔 산책해요. 도윤 씨는 변했어요. 정말 변했어요. 더 이상 개인 정보를 묻지 않아요. 돈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저랑 있는 걸 즐거워해요. 준호랑 유진이는 여전히 반대해요. 엄마 조심해. 혹시 또 속이면 어떡해? 라고 말합니다. 알아. 조심할게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기로 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조금씩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윤 씨도 변했어요. 저를 만나면서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도윤 씨는 저를 진심으로 대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65에 다시 사랑을 찾았어요. 완벽하진 않지만요. 진심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요. 과거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진심은 통해요. 저희처럼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